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X파일. 오늘은 여러분도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나라 우리카드의 기업 분석 및 기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카드의 기업 분석, 그다음에 면접 기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기업 분석 한번 가볼까요? 설립일이 13년 4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행장은 정원재 우리 은행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한 1조 한 7천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는 17년도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연차보고서 17년도 자료고, 그다음에 점포수는 한 50개 지점,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원, 단기순이익은 한 1,000억 원 정도에 올리고 있죠. 평균 연봉은 한 7천에서 1억 원 미만 이렇게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바로 이런 우리카드를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카드의 요약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면접 때는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진 않겠지만 취준생 입장으로서 누군가가 우리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용, 체크, 선불카드 발급 및 신용 판매, 단기 카드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등의 카드 업무와 할부 금융업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등 관련 벽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타 부대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시를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고 굉장히 단답형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계열회사 정리를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카드가 속해 있는 모회사가 어디며 그다음에 어떻게 로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꼭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 볼게요. 자, 모회사가 바로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카드 그 안에 있죠. 우리종합금융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너무 한 곳만 본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투자도 포트폴리오라는 이론이 있듯이 나눠서 담듯 말 그대로 취업도요. 사실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만약에 카드사 준비하시고 금융권 준비하신다면 우리 카드와 비슷한 또한 우리 은행 계열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중에서도 우리카드는 역시 우리은행 계열사 중에서 카드 부분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또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자회사가 18개가 있고요. 여기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손자회사라고 있네요. 손자회사라고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은행 그 채용 설명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게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가. 그래서 우리은행이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 채용 설명회 때 한번 나왔던 거론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손자회사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려 주시고, 자, 관계도 한번 구조도 보니까 역시 우리은행 밑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지만 우리 카드 밑에 뭐가 있다?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가 우리은행 밑에도 아니라 우리 카드 밑에 이렇게 손자회사로 돼 있다는 것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때 또 들으시고 이것만 꼭 지금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투투 파이낸스 미얀마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로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좀 볼까요? 업무 및 상품 서비스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우리 카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과연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면접에 가셔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려면 내가 이 우리 카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완벽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내가 들어갈 회사에 대해서 해서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대표적으로 당연히 카드사기 때문에 카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업무에는요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신용 판매 부분이 있고요. 단기 카드 대출이라고 있죠. 단기 카드는 뭘까요? 써져 있죠. 현금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카드 대출도 있겠죠. 카드 론이겠죠.
이런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카드 갖고 뭐 현금 서비스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단기 카드 대출은 현금 서비스, 장기 카드 대출은 카드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다음에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취준생분들이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과연 이용해 봤을까? 아마 이용을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리볼빙 서비스도 있죠. 뭐냐면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거는 그냥 조금 그냥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요. 나머지 대금은 다음번 결제 대상으로 연장되어 카드는 자녀 이용 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도 실제적으로 영위하고 있대더라라고 대표적인 어떤 카드사의 하나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카드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체크카드 분명히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선불카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역시 우리카드도 똑같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만 있나요? 할부 금융업도 실제적으로 우리카드는 하고 있죠. 제화 및 용역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융자한 제화 및 용역의 구매 자금을 기업에게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할부 금융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 신용 대출도 하고 있고 기타 업무로는 보험 서비스, 여행, 통신 판매 이런 것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카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넘어가 볼게요. 조직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도 이벤. 자, 7본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카드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방송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할 곳, 그다음에 내가 가서 어떤 업무를 맡을까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로직도, 그러니까 조직도를 알아야 사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7본부 뭐가 있냐면 마케팅본부, 영업추진본부, 개인고객본부, 금융영업본부, 법인고객본부, 경영, 그다음에 업무지원본부 이렇게 해서 7본부로 나눠진다더라. 그 밑에 여러 가지 부가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업 분석이 있을까 본다면 역시 한국직업방송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부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카드에 지원하고 계신다면 꼭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응원해 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직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카드 기업 분석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업실적 볼까요? 영업실적. 자, 18년 6월 반기, 그다음에 17년, 16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용의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뭐 그 해년도에 아니면은 그 전년도에 뭐 어느 정도의 사업을 잘 했느냐, 아니면은 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렸느냐,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올랐으면 왜 올랐다가 중요한 거지,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다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거 매출액 내가 숫자 외워봤자 물어보지도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숫자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오르면 왜 올랐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업실적 보면은요, 사실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 카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별 카드 이용실적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자,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 여러분이 아마 몇 장씩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카드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카드사인데 카드 이용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16년, 17년, 18년 1분기 이렇게 해서 순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16년도에 가장 카드 이용 실적이 좋았던 카드사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요? 또 신한은행이었어요. 그러면 18년 1분기에는요. 또 신한은행입니다. 야, 정말로 순위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카드 산업은요, 내수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고요. 경기의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카드 쓰는 거는요, 국민들이 잘 바뀌진 않습니다.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소비 습관이라든지 소비 패턴이 잘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위 하신 분들 카드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카드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어떤 후반에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경제업체들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별 이율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영업수익 나옵니다. 영업수익 한번 보면요. 신용 판매 수익, 그렇죠? 신용 판매 수익이 당연히 비율로 보자면 어떻게 됐나요? 가장 높죠, 당연히. 그다음에 장기 카드 대출 수익이 한 17% 정도에서 그다음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부분이겠어요? 장기 카드는 카드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 판매 수익과 장기 카드 수익이 실질적으로 카드사에서 매출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년도, 16년도 봐도 비율은 비슷해요.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선 가장 카드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나 신용카드 판매 수익 긁는 거죠. 국민들이, 고객들이 신용카드 이용을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카드론,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 이제는 장기 대출을 받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한 17%, 아니 뭐 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더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지점 현황 보겠습니다. 지점 현황은 우리 카드가요, 한 50개 지점이 있다. 은행과 비교하면 택도 없죠. 솔직히 은행과 비교하면 많이 지점은 적죠. 하지만 카드사 입장으로 본다면 그래도 50개 지점, 그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50개 지점이 있대더라. 이 정도만 솔직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직원 현황 본다면은 지금 보시면 한 587명 정도가 이제 직원 수로 있고, 그 다음에 1인 평균 금액이 한 4,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써져 있죠. 18년도 6월 30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예요. 반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뭐 평균 급여액이 한 4,800 나오는 겁니다. 연봉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직원 현황과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볼게요. 기출 면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업 분석은요, 제가 조금 스피디 있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출 면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고 내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 카드는 조금 양이 많아서 제가 빨리 기업 분석을 하고 면접에서 빨리 왔는데, 자, 우리 카드의 기출 면접 한 볼까 질문이 우리 카드에 대해서 말해보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카드는요. 자, 제가 진한 글씨를 좀 체크해봤습니다. 우리금융그룹 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15년도 5월 달에 할부 금융업, 시설 대여업,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완료하였고요. 15년도 11월 할부 금융업, 16년도 5월 리스업, 10년도 7월에 렌탈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우리 카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부 리스업 진출을 통하여, 그죠? 할부 리스업 진출을 통하여 자동차 내구재에 대한 할부 리스 및 신용카드 회원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요. 고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 및 우리은행과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우리은행과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부분. 세 번째로 여기 나옵니다.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통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외 금융시장 진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및 수익 기반을 확보하여 16년 10월에 미얀마, 여기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얀마 MF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스티튜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고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투투 나왔네요. 투투를 설립하여 10년 12월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카드에서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입 직원들도, 우리 카드에 있는 신입 직원들도 미얀마에 있는 투투 지점에 가서 실제적으로 임원과 같이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근무도 했다라고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카드가 이런 동남아, 특히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 우리나라의 카드 어떤 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금융, 신용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파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카드에서 바라볼 때 중요하고요. 여기 나오죠.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하여 신속한 시장 안착 및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화. 그래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 카드 금융 인프라 발전에 다양한 카드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이걸 연령에 대해서 발췌해온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연역을 보면요. 15년도 5월에 할부금융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나오죠. 그다음에 16년도 3월에 미얀마 법인 설립했다고. 그죠? 16년도 10월, 16년도 12월에 드디어 미얀마 마이크로 파이낸스 영업 개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면 미얀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미얀마 정통하신 교수님께 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미얀마가 그렇게 좋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민족성이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고 무엇보다 자원의 부국이라고 하시답니다. 그러니까 보석류가 굉장히 그러니까 원재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쌀 수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국이에요. 나라는 굉장히 부국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정치가 이제 후진화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후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민족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 금융업에 좀 진출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미얀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에 이제 우리카드가 미얀마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카드 장점으로는 이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답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카드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우리금융그룹 내 신용카드 부분 사업 역량 강화 및 비은행 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해 13년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카드사, 우리카드만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사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지금 카드사가 솔직히 말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나중에 다른 데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로페이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수수료를 안 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조금 위기 상황이죠.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를 예전처럼 다시 소속된 은행으로 다시 합병을 시킬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분사해서 놔둔 걸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은 또 아직도 카드사 같은 경우에 은행 부분을 밑에 들어가는 카드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분사하려다가 중도에 멈춘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우리카드는요 이미 13년 4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했어요. 카드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자회사로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광범위한 은행 네트워크 및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로서 최적화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회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카드는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참고 자료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꼭 우리카드를 분명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동종업계에도 지원을 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한 자결 갖춘 회원에게 당연히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중요해서 자, 국내 신용카드 사업은 국내에서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수 산업으로 민간 소비 지출 및 가처분 소득 등 거시경제와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은요. 기본적으로 신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카드사의 기본적인 산업의 트렌드가 내수 산업이고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하다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우리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카드 산업의 성장 방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제 19년이 되면은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멈출 수가 없죠.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다, 이자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제는 어떻게 통화량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장이 약간 위축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카드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셨나요?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공취업 X파일에서 다뤘던 많은 아젠다들이 있었어요. 뭐 디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양적 완화, 테이퍼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어마어마하세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은행권이나 실제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논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쪽집게 강사인가?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성공취업 X파일에서 다뤘던 많은 질문들, 많은 아젠다들이 실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금융공기업부터 시작해서 금융기업의 논술이라든지 면접신문에, 논술신문에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기에 카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해안,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면접 질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출.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기출 면접 두 번째. 우리카드의 크리스마스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와, 크리스마스 마케팅 방안에서 생각해봐라. 제가 우리카드는요 1차 면접에서 실무진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집단과제, 그다음에 창의력 면접, 기획안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면접 질문을 잠깐 갖고 와봤는데 집단과제 질문으로는 이런 게 나왔었어요. 욜로와 개그맨 김생민의 짠테크 관련 기사를 지원자에게 제시하면서 둘 중 어느 트렌드가 더 우세할 것인가 전망하라. 굉장히 지금 막 머리를 얻어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의력 면접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시된 카드 혜택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고요. 본인이 직접 카드 이름을 짓고 면접관에게 설명하라는 부분. 또 머리를 얻어맞았나요? 자, 기획안 면접은요. 우리카드의 크리스마스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즌상 만약에 여러분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케팅 방안. 대표적인 시즌 마케팅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뭔가 지금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약간 힌트를 드리고 제가 팁을 드린다면 무조건 4차 산업혁명과 엮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화두거든요. 뭐 우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4차 산업과 카드 산업에 어떤 콜라보가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역시나 카드사의 강점은 뭘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카드사의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서 뭐 쇼핑하셨나요? 카드 긁으셨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드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까지 사실 카드사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빅데이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보 보안 때문에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개인정보 동의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거 활용하면 무시무시한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머니거든요.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카드사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역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와 자 우리카드와의 콜라보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도대체 그러면 면접장 가갖고요 제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요? 자 빅데이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거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이버 트렌드라고 있어요. 네이버 트렌드 가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카드사를 검색을 했는지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18년도 7월부터 10월까지의 네이버 트렌드 조사를 해서 제가 대표적인 카드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의 검색 추이를 봤더니 보세요. 10월 10일 볼까요? 이게 그래프인데요. 실제적으로. 10월 10일 날 봤더니 현대카드가 삼성카드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트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케팅에서는요. 검색 트렌드가 많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카드가 10월 10일 날 굉장히 검색 추이가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 당시에 현대카드를 많이 찾았을까? 그렇죠. 현대카드는 뭐가 강점인가요? 문화 마케팅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뭐가 있어요? 슈퍼 콘서트가 그때 있었거든요. 10월 10일, 10월 9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현대카드를 검색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so what? 교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는 우리카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카드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구글 트렌드도 갈 수 있고 네이버 트렌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카드 산업은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트렌드를 좀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랩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7년도 11월, 12월 당시의 검색 추이인데요. 보실게요. 자,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그대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그런지 역시 문화 마케팅을 하는 현대카드는 검색 추이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카드가 매출 부분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현대카드를 많이 찾고 있다. 그다음에 역시나 삼성카드 많이 찾죠. 매출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드. 근데 우리 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검색 추이가 낮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찾는다 안 찾는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질문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써놨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가설을 하나 세워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검색 추이가 많고 사람들이 어플을 많이 활용하고 사람들이 우리 카드에 대해서 화제가 된다면 트래픽이 높아질 거고요. 트래픽이 높아진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뭐 현대카드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뭐 해야 돼요? 문화 마케팅을 통한 또 앱을 통한 판매 촉진. 우리가 촉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판매 촉진 이벤트들을 크리스마스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점 설명드리면 면접에서는요. 면접위원들이 요구하는 바는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확신할 수 있는 내 주장의 논리, 나의 논리를 증거할 수 있는 뭐예요? 팩트, 근거, 자료 제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나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실제 내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근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내 논리를 뭐예요? 확실하게 닫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시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공 취업 X파일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하게 또 드릴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정보, 그다음에 So what? 그래서 여러분께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킬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것들, 뭐 집단과제나 창의력 면접이나 그다음에 기획안 면접 같이 이렇게 제가 기출 면접으로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트렌드와 무엇보다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논리와 논점을 근거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